드시는 걸 정말 좋아하셨죠. 그래서 제가 간식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피스타치오는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표정이 갑자기 굳으시더군요. 박사님, 그거 비싸고 딱딱하고 맛도 별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시더니 박사님, 이게 의외로 중독되네요. TV 보면서 먹다 보니 한 줌이 금방 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피스타치오를 간식으로 드시고 3개월 뒤에는 식후 혈당이 185로 내려갔고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6.7로 감소했어요. 체중도 1.5kg 빠지셨고요. 가장 좋은 건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먹어도 괜찮구나. 이제는 내가 조절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느끼신 거죠.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올린, 안토시아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돕기 때문에 혈당뿐 아니라 심장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팁이 있어요. 절대 소금 뿌려진 피스타치오는 피해야 해요. 마트에서 짭짤하게 볶은 제품들이 많죠. 그건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혈압과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염 제품을 고르셔야 해요. 또 양을 물어보시는데 보통 껍질 벗긴 기준으로 28g, 대략 40알 정도입니다. 두 손에 한 줌 정도가 그 양이에요. TV 보면서 먹다 보면 금방 다 먹죠.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 한 줌 간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박사님, 이거 은근히 중독되네요. TV 보면서 먹다 보니까 금방 한 줌 다 먹었어요. 라고요. 그 뒤로 3개월 동안 피스타치오를 간식으로 드시면서 식후 혈당이 185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6.7로 낮아졌습니다. 체중도 1.5kg까지 빠졌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긴 점이었어요. 뭘 먹어도 괜찮다. 이제는 내가 조절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올린, 안토시아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이 성분들은 단순히 혈당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팁은 절대로 소금이 뿌려진 피스타치오는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짠 피스타치오는 나트륨이 많아서 오히려 혈압과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언솔티드라고 적힌 무염 제품을 고르세요. 그리고 보통 28g, 즉 4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손으로 한 줌 정도죠. TV 보면서 먹으면 금방 다 먹을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을 수 있으니 하루에 한 줌만, 그 시간도 정해진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웃긴 이야기. 착한 간식입니다. 여러분은 간식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떡, 과자, 달콤한 음료수?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간식은 뭐 드시냐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찹쌀떡이나 카스테라 반 조각이죠. 그런데 아시나요? 이런 간식들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식사 후 혈당이 떨어져 단 것을 먹으면 금방 200, 25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식은 달면 달수록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착한 간식은 바로 볶은 콩입니다. 이 콩은 부모님 세대가 즐겨 먹던 간식인데 노란 콩이나 검은 콩을 기름 없이 볶아서 바삭하게 만든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당뇨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여성 당뇨 환자 40명이 하루 30g씩 2번 식사 사이에 볶은 콩을 간식으로 먹었더니 8주 후 당화 혈색소가 평균 0.5% 감소하고 공복 혈당도 평균 12mg/dtl 낮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콩이 좋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대신 올바른 간식을 선택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식사 불규칙하거나 식사 사이에 배가 쉽게 고파지는 경우 치즈는 훌륭한 영양 보충이 됩니다. 작은 슬라이스 한 장이나 2숟가락 분량의 리코타 치즈를 방울토마토, 오이나 사과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중요한 점은 가공 치즈, 슬라이스 치즈, 치즈 소스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즈 소스는 액체 형태의 지방이고 가공 슬라이스 치즈는 대부분 나트륨과 탄수화물이 섞여 있습니다. 또한 치즈를 먹으면 특히 어르신들이 식사 불규칙하거나 식사 사이에 배가 쉽게 고파지는 경우 치즈는 훌륭한 영양 보충이 됩니다. 작은 슬라이스 한 장이나 2숟가락 분량의 리코타 치즈를 방울토마토, 오이나 사과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중요한 점은 가공 치즈, 슬라이스 치즈, 치즈 소스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즈 소스는 액체 형태의 지방이고 가공 슬라이스 치즈는 대부분 나트륨과 탄수화물이 섞여 있습니다. 또한 치즈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오르지 않냐는 질문도 있지만 저지방 자연 치즈는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지질 수치가 이미 높은 분은 양을 조절해야 하지만 하루 30%, 40g 정도의 저염 치즈는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권유했죠. 운전하면서 간식 드실 때 구운 병아리 콩을 조금씩 꺼내 드시면 혈당도 덜 오르고 배도 차실 거예요. 처음엔 이거 너무 심심하고 맛도 없어요. 물 없이 먹을 수 있나요? 하시더니 2달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계속 먹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려요. 입도 심심하지 않고 차 안에서 졸음도 덜 오네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균 198에서 147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 가까이 줄었어요. 가장 만족스러워하신 점은 간식 먹고 죄책감이 들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제가 그걸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대신 치즈와 방울토마토를 예쁘게 도시락처럼 싸서 드셔보세요라고 권했더니 이후부터는 손녀 도시락을 사는 김에 본인 것도 함께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손녀도 할머니 치즈 더 넣어주세요 하며 함께 먹게 되었고 이제는 둘이 치즈 샐러드를 만들며 놀이를 즐기고 있답니다. 건강한 간식이 집안 분위기까지 바꾼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음식은 병아리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븐 구운 병아리콩이죠. 병아리콩? 카레에 들어가는 그 콩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카레와 샐러드에 자주 쓰이는 그 노란색 콩이 바로 병아리콩이에요. 그런데 이걸 오븐에 구워서 간식처럼 먹으면 당뇨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혈당 조절 간식이 됩니다. 병아리콩의 성분을 보면 당지수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려요. 입도 심심하지 않고 무엇보다 차 안에서 졸음이 덜 와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균 198에서 147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가량 줄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만족하셨던 점은 간식을 먹고 죄책감이 들지 않아서 좋다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것은 또 다른 건강한 식사를 이어주는 긍정적인 순환이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7일세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드라마를 즐겨보세요. 그런데 TV를 보면 자꾸 입이 심심해져서 새우깡, 뻥튀기 같은 간식을 자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TV 간식으로 구운 병아리콩을 추천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딱딱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살짝 돌려서 바삭하게 만들어 드시니 오히려 부담 없이 고소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병아리콩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 한 줌씩만 꺼내 먹는 습관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자 생각이 줄어들었고 식후 혈당도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건강도 챙긴 셈이죠. 병아리콩은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팬에 살짝 볶아도 괜찮으며 에어프라이어로 5분 정도 구우면 바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